그리고 그 숭실 글로벌 리더스 포럼에 네.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생들이 졸업하면서 이제 그 전 세계가 200여 국가 정도밖에 되질 않는데 어떻게 보면 넓은 세상이지만 좁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숭실의 학생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형성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수출을 지향하는 국가이고 좁은 세상이라는 것을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서로 인식하면서 국제적인 경험을 갖추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의 그 각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 서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하려면은 이 부분을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경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저희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해외 인턴 경험이라든지 7+1이라고 해서 7학기를 숭실에서 보내고 한 학기를 다른 나라에서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위해서 여러 형태의 접근 방식을 택했습니다. 우선 숭실대학교에서는 현재 약 480개의 기관들, 전 세계 67개국의 480개 기관들과 상호 교류 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숭실에 들어오면 자기가 원하는 학교, 숭실이 아닐지라도 다른 나라에서 여러 학교들의 교환 프로그램이라든지 혹은 그 1년씩 수업을 갖다 하면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해서 저희 2년 전부터 다양한 여러 그 국내에 나와 있는 대사관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여기는 다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숭실 학생들에게 세계 대한민국만이 아닌 다른 여러 나라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계기도 됐었지만 또 동시에 그 나라들의 대한민국에 와 있는 주한 외교사절들에게 숭실을 알리는 기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세 번째 또 못지않게 중요했던 것은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그 전체 인구들이 약 30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 더불어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다문화 가정이라고 표현되는 한국의 배우자와 노동력을 송출했었던 여러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그 다음에 이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이들과 외교적인 관계를 맺고 해야 되는 큰 이슈들은 그건 국가가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민간 차원에서 봐보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저희들의 그 학령 인구도 감소하고 인구도 감소하는 상태에서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모두 한 형제 자매로서 살아야 될 때 가지고 있는 애환과 이런 부분들을 민간 차원에서 같이 교류도 하고 고민도 하고 또 국내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대학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민간 차원에서의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학교는 약 27개 나라에서 학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이 학생들을 파견하고 있는 그 나라들, 유학생들의 국가들과 다문화 가정들을 포함을 해서 이런 국가들을 그 소속돼 있는 대사관들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초청하고 상호 이해를 깊이 하면서 우리가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되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숭실을 벗어나는 우리 졸업생들이 전 세계적인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그 생활을 할 때 굉장히 유익하지 않을까 싶어서 소위 말하는 글로벌 리더스 포럼을 마련을 해서 지금까지 약 20개가 넘는 대사관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고요. 영국 대사관과는 처음으로 대학과 MOU를 맺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튀니지부터 시작을 해서 키르기스탄 다양한 나라들과 저희들이 교류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저희들이 국내 저명 정치인들, 재계 그리고 외교관계 국제기구에서 활동했었던 사람들을 모셔서 다양한 매 학기마다 저희들이 포럼들을 행사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학 혁신 지원 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그 A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좀 설명. 네, 교육부에서 대학 혁신 그 과거에
대학을 평가하는 그런 사업의 구조를 바꿨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즘 말하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들인데요. 그동안 저희가 그렇게 썩 높은 등급을 받고 있지 못하다가 지난 2년간은 저희들이 최고 지금 등급들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저희 학교에 많은 도움을 가져왔습니다. 그 교육부로부터 포뮬러 지원 구매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기금들을 그 재정을 많이 확보를 했었고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숭실대의 중장기 발전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 학생의 전공 선택의 그 권한들을 얼마나 보장을 해주면서 교육을 내실화하고 있느냐라는 여러 평가 요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숭실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지난 4년 동안에 제가 총장으로서 역점을 두었던 것은 대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위 말하는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우리가 합리적이고 남에게 빚을 지고 있다라는 그런 사회적 책무감들을 우리 학생들이 느끼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동안 나를 둘러싼 우리 사회와 전 세계에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동기부여와 그 중요성을 깨우쳐주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 첫 번째 작업은 대학의 교양교육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대대적으로 오랜 시간을 걸쳐서 사실은 부총장 때부터 시작을 했었던 건데요. 막상 총장이 돼서 2년 더 걸려서 9년 만에 그 작업을 완성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그 작업을 진두지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양교육에 저희들이 개편을 아주 좋은 형태로 교양교육을 개편을 했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테크놀로지를 포함을 해서 어떻게 교육과정에다가 녹여 들어가야 될 것인가, 또 강의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를 하면서 교수님들과 각 학과에 요청을 해서 교과 과정을 대대적으로 지금 개편 작업에 있습니다. 교과 과정은 올 연말까지 1차적으로 모든 그 재정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이게 그 두 번째로 그 바탕이 이루어지면 다전공, 이게 의미하는 것은 인문사회계 학생이 예를 들어서 스스럼 없이 이공계통 쪽에 전공을 택할 수도 있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문과, 이과라는 전통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인문과학과, 그 다음에 사회과학과, 그 다음에 자연 이공계를 갖다가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받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전공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사닥다리를 많이 만들어 줬었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교내에 전공, 다전공 시스템도 이렇게 만들어 줬고,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저희들 대학 교육 혁신 지원 사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했었던 배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숭실 가족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숭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최초의 어제에 만족하지 않고 최고의 내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의 건학이념은 진리와 봉사입니다. 기독교 정신에 깊은 뿌리를 두고 실질을 숭상하는 문제 해결형 교육을 학생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들 학교의 모든 교직원들, 교수님들과 직원 선생님들은 좋은 교육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통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면서 빚진 마음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위한 더 좋은 가치를 창출하면서 사회에 유덕을 끼치는 좋은 인재를 양성하고 싶습니다. 숭실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숭실을 지켜주셨던 모든 구성원들과 숭실을 아끼는 여러분들께 감사도 드리면서 다가오는 70년 또 하나의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숭실은 전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던 이 학교가 그 뜻에 부응하는 최고의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개교 127주년을 맞은 숭실대학교 장본식 총장님을 모시고 숭실대의 성과와 미래 또 비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총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